안녕하세요, 빛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하큐즈 증류소 다녀오는 브이로그 올렸었잖아요. 거기서 사온 위스키가 있어요. 바로 이 귀여운 모양의 하큐즈 싱글몰트 위스키인데, 사실 이걸 리뷰를 하자니 이건 국내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일본 하큐즈 증류소에서만 구할 수 있는 위스키라서 좀 공감대를 못 살 리뷰가 될 것 같아서 일본 위스키 하면 생각나는 이 가쿠빈 함께 리뷰를 해보고, 또 일본 위스키는 역시 음용법이 하이볼 꼭 같이 마셔봐야 되죠. 그래서 집에서 어떻게 하면 맛있게 하이볼을 만들 수 있는지까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위스키 마셔볼 건데요. 아무래도 싱글몰트가 좀 풍미가 더 강하다 보니까 먼저 블렌디드 위스키인 가쿠빈 요거를 마셔볼 거예요. 가쿠빈은 모양이 요 네모난 모양이죠. 실제로 그 가쿠빈이라는 뜻이 각진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이름값 하는 각진병 모양의 위스키이고요. 이건 일본에서 산 건 아니고 한국에서 구매를 한 거예요. 아마 리코샵 같은 데 가시면 3만원 후반대에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700ml고 40도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한번 요 가쿠빈을 먹어볼 건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가쿠빈은 한 번도 이걸 니트로 마셔본 적이 없더라고요. 대부분 다 하이볼을 만들 때 이렇게 섞어 먹은 거라서 저도 니트로는 안 먹어봐가지고 어떤 맛이 날지 궁금합니다. 네. 와, 진짜 달아요, 향이. 거의 꿀맛의 향연이네요. 네. 되게 단맛이 너무 지배적이라서 거의 단맛 말고 무슨 맛을 느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어쩜 이렇게 향과 맛이 정확히 일치를 하죠? 향에서 나는 향이 그대로 맛으로 그냥 전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마셨을 때도 굉장히 달고 또 약간 카라멜 그런 노트도 있고요. 바디감이 되게 가벼워요. 거의 입에 약간 들어갔나? 과장을 좀 보태면 그런 느낌으로 바디감이 가볍고, 피니쉬도 거의 저는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40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전혀 40도 같지 않아요. 이 넘길 때 엄청 부드럽게 잘 넘어가고 막 알코올 향이 세지가 않아서 위스키 처음 드시는 분들도 좀 부담스럽지 않게 마실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가쿠빈입니다. 물로 입을 좀 헹구고, 자, 요 하큐즈 증류소에서 사온 싱글몰트 위스키. 일본 위스키가 좀 원액 부족을 겪고 있어요. 선토리사가 특히 그런 것 같은데, 인기가 너무 많아지는데 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위스키 바 같은 데서도 1인당 구매를 할 수 있는 잔 수가 제한돼 있고, 요 위스키 병 같은 경우도 한 사람에 한 보틀씩밖에 살 수가 없는 위스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 제가 좀 많이 마셨어요. 사와가지고 집에서 홀짝홀짝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마셨는데, 마치 처음 마시는 사람처럼 한번 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싱글몰트가 이 블렌디드랑 비교를 해서 딱 마셔보니까 정말 그 향이 농축된 느낌이 훨씬 달라요. 되게 강하고요. 저만 유독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본 위스키는 사실 스카치 위스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좀 비슷하거든요, 성질이. 근데 좀 일본 위스키에는 스카치 위스키보다 약간 민트나 풀 그런 느낌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스키 같은 경우도 좀 그런, 저는 약간 상콤한 그런 민트가 느껴져요. 사실 이 위스키는 정보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인터넷에서 그냥 이거 제가 이 맛이 이렇답니다 라고 하면은 그냥 여러분도 그런 줄 아시게 될 거예요. 네. 이게 마셨을 때 의외로 스모키해요. 마셨을 때는 얘도 좀 달달한 느낌이 강해요. 처음에 느꼈던 그런 풀 느낌과 약간 좀 꿀, 그런 느낌 이것도 비슷하게 나고요. 다만 훨씬 더 진하게 느껴져요. 약간 저는 성질이 비슷한 느낌이 좀 들고,
근데 대신에 요건 피니쉬가 되게 긴 편이에요. 얘도 바디감이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데 가벼운 바디감에 비해서 피니쉬가 꽤 길고 좀 피니쉬에서 피트 향이 느껴져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40도 치고는 부드럽게 넘어가서 이렇게 제가 나이트캡으로 많이 마시는 위스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시음을 하고요. 이제 이 두 위스키를 활용해서 하이볼 만드는 방법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볼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당연히 위스키가 있어야 되겠고요. 네, 저는 캐나다 드라이 클럽 소다를 쓸 거예요. 이게 단맛이 거의 안 나서 저는 요 하이볼을 만들 때 이거 넣는 걸 선호합니다. 쿠팡에서 30캔에 12,000원인가? 네, 꽤 저렴한 가격으로 샀어요. 그리고 레몬즙인데요. 레몬 즙이 직접 짜져 있는 그런 완제품을 사셔도 되고 아니면은 레몬을 사셔서 이렇게 직접 짜셔도 돼요. 저는 다이소에서 파는 2,000원짜리 오렌지 즙 짜는 기계 그걸 샀거든요. 기계는 아니고 도구예요. 그래서 그걸로 직접 짰고 이제 레몬 피를 넣을 거예요. 저는 여기 하이볼에서 너무 강한 레몬이 향이 나는 게 별로 안 좋아서 그냥 레몬 피를 넣을 건데 레몬을 좀 많이 강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레몬 웨지나 슬라이스 넣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컵에다가 얼음을 가득 담았습니다. 사실 얼음의 질이 칵테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줘요. 하지만 저희는 아마추어고 집에서 홈칵테일을 만드는 거니까 그냥 영양껏 얼리세요. 저도 그냥 얼음을 크게 얼려서 이렇게 꽝 깨부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좀 모양도 이상하고 그런데 어쨌든 큰 얼음을 넣을 수 있다는 거에 만족을 하고 그래서 이 잔 같은 경우는 저는 일본에서 샀어요. 근데 아마 한국에서 구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건 역시 쿠팡에서 구입을 했는데 그냥 아이스 커피 마실 때 사려고 산 잔인데 이렇게 쭉 뻗은 쭉 고든 이런 잔이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하이볼을 만들기 전에 하이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 두 가지를 좀 얘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하이볼은 일본에서 만든 응용법이다 라고 많은 분들 알고 계시는데 완전 틀렸습니다. 하이볼은 실제로 이제 이 레시피가 전해진 것은 1800년 후반이라고 하고요. 하이볼이라는 이름이 쓰인 건 1900년 초반에 이제 책에서 소개가 됐다고 해요. 엄밀히 말하면 일본이 이 하이볼이라는 응용법을 인기 있게 만든 것이지 창조한 것은 아니에요. 일본이 2차 대전 이후로 이제 많이 가난해져서 위스키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싸게 응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때 하이볼이 처음 유행을 했다가 이제 그 인기가 좀 사그라들고 또 일본이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위스키 소비량이 너무 줄어서 이 산토리사에서 어떻게 하면 이 줄어든 위스키 소비량을 다시 높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다시 이 하이볼이라는 응용법을 유행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불과 2008년 정도? 그 별로 역사가 길지는 않아. 일본에서 다시 크게 유행을 하게 된 지도.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 하이볼이라는 게 실제로 산토리사의 계획대로 일본 위스키 소비량을 굉장히 많이 높여줬고 이제 일본에 가서 보니까 정말 너도 나도 다 하이볼을 마시고 있더라고요. 하이볼 바들도 많고 웬만하면은 그런 밀 베이스의 레스토랑에서는 다 하이볼을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해를 하시는 게 이 하이볼이 반드시 위스키가 베이스가 돼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사전적 정의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이 위스키 베이스로 만든 하이볼이 제일 인기가 많기는 하지만 사전적 의미로 알코올과 논알코올이 혼합된 음료를 통칭하는 것이 하이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가지 재료가 아니라도 어쨌든 알코올이 들어간 그런 믹스된 음료는 다 이렇게 하이볼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좁은 의미로 말하면 이건 위스키 앤 소다 정도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음이 녹을 것 같은데 빨리 이제 하이볼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은 미리 냉장고에 넣어 두셔도 좋고요. 좀 차갑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이볼은 차갑게 딱 이렇게 청량감 있게 마시는 게 또 그 묘미더라고요. 그래서 얼음이 제대로 크기가 좀 잘 안 들어가서 약간 미지근한 하이볼은 또 맛이 없더라고요. 저의 허접한 스털링 실력을 용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문 바텐더가 아니라서 이렇게 잔을 차갑게 해주시고 만약에 물이 있다면 여기 안에 물을 좀 빼주시면 돼요. 미리. 그래서 저는 비율을 1대3으로 만들 거예요. 대부분 일본에서도 물어보니까 1대3 비율로 많이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쿠빈 잔에는 당연히 가쿠빈으로 하이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거로 가득 채워서 한 1.5온스 정도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거가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냥 좀 뭐 맛 섞여도 같은 회사 위스키가 괜찮겠죠? 네, 그래서 이거로 1.5온스 가득 채워서 레몬즙은 아주 조금만 넣을 거예요. 근데 그냥 이거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진짜 아주 소량, 정말 향만 나게 해서 한 번 더 살짝 저어줄게요. 정말 이 스털링 잘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어요. 이게 되게 잘하시는 분들은 손 이렇게 한 손가락 뭐 이렇게 걸쳐가지고 하시던데 저는 연습을 그렇게 많이 못 해봐서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일단 젓는데 의의를 두고 그리고 나서 요 캐나다 드라이를 이게 250ml니까 반씩 넣으면은 거의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넣으셔도 되는데 정말 내가 기포를 살리고 싶다 라고 하면 이 바스푼을 활용을 해서 쫄쫄쫄쫄 따라줄게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훨씬 더 기포가 살아있는 하이볼을 마실 수가 있어요. 이제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가쿠빈 잔에는 그냥 확 부어버렸네요. 이게 많이 적게 되면 기포가 죽어서 맛이 안 좋다 라고 해서 이게 정말 뭐 내가 한 번 더 저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이걸 이렇게 꾹 눌러서 안에 내용물이 섞이게 하거나 아니면 아주 가볍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뭐 너무 세게 저었나봐요. 이렇게 저으시면 안 됩니다. 기포가 막 위로 올라오네요. 그리고 이제 레몬피를 트위스트해서 레몬 오일이 안에 들어가게 하고 이렇게 한번 둘러가지고 슉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 종류의 하이볼이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제가 산만하게 이제 제조를 해서 이제 책상 한번 싹 다 치우고 한번 시음을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싱글몰트로 만든 하이볼부터 먼저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아까 니트로 마셨을 때 못 느꼈던 피트 향이 엄청 많이 올라와요. 이게 소다랑 만나서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피트가 되게 강하게 느껴져서 그냥 뭔가 우리가 가볍게 뭐 밥이랑 같이 먹는 그런 하이볼의 가벼운 느낌이 아니라서 사실 이건 음식이랑 같이 먹기에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이 피트 향이랑 이 탄산이랑 너무 좀 따로 노는 그런 느낌이 좀 나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싱글몰트로 만든 하이볼은 크게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익숙한 가쿠빈 하이볼 한번 마셔볼게요. 역시 이 맛이지. 뭐 익숙해서 그런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이 가쿠빈에 가지고 있는 그런 가벼운 카라멜, 허니 노트가 이 하이볼을 훨씬 맛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일본에서도 많은 종류 베이스의 하이볼을 먹어봤었는데 사실 이거를 따라오는 게 없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베이스를 써도 이제 이 가쿠빈이 제일 맛있다라고 얘기를 저도 했었고 같이 갔던 동행분들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냥 반주하면서 먹기도 너무 좋고 집에서 혼자 마시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아서 한번 이 가쿠빈은 홈술용으로 한 병쯤은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가격이 저렴하고 니트로 마시기에도 부담스럽지 않고 알코올향이 너무 진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간단하게 홈칵테일로 하이볼을 만들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구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일본 위스키와 이 일본 위스키로 만든 하이볼까지 시음을 해봤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좀 하이볼에 대해서 새로운 지식도 알려드리고 하이볼 만드는 방법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다음부터는 조금 리뉴얼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때까지 너무 유튜브를 체계 없이 운영을 해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봐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좀 이게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부터는 조금 더 퀄리티 높고 또 내용도 알찬 그런 영상으로 리뉴얼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